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습니다. 충청권은 대전과 천안, 홍성이 선정되며 미래 먹거리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죠.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의미와 내실화를 위한 과제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주대 지리학과 정환영 교수 시간 내주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유재룡 산업경제실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산업연구원 정윤선 부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대전 내 실질적인 첫 국가 산단이자 근본에 선정된 산업단지 중 160만 평 최대 규모로서 대전의 부족한 산업 용지를 확보하고 조기에 이전을 하고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최근에 정부가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그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대전, 또 충남에서 천안, 홍성 이렇게 좀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먼저 그 윤 정부 들어서 첫 국가산단 그 선정 의미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환영 교수님,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선정된 지역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거나 또는 특별히 사용처가 불분명한 상태인 곳들이 있어서 이번에 지정이 됨으로써 지역의 발전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대전광역시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부 지역, 그러니까 대전의 북부 지역이 주로 발전이 되어 왔고 그렇죠. 서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개발이 더딘 그런 곳이었는데 이번에 산단이 지정이 되면서 지역 균형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안 산단 같은 경우는 정축장 이전 부지가 대천의 활용 방안이 이제 불분명한 상태였는데 대규모 산단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홍성 국가산단은 잘 아시다시피 내포 신도시인데요. 이 지역의 자족성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내포 신도시 산단 조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공약 사업으로 내세운 거라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봤고요. 그렇지만 천안 산단의 경우는 토지 이용에 대한 그 부처 간의 이견이 굉장히 커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김태흠 도지사님과 관련 부서의 그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결실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뭐 지역에는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과거에도 국가산단이 이제 지정이 되고 조성되고 이제 착공하는 과정까지 보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실 기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정부에서 아무튼 속전속결로 좀 처리하겠다. 행정 절차도 좀 빨리 하고 불필요한 것들 다 걷어내서 뭐 빠르면 2026년에라도 바로 착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자, 정윤선 박사님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정부에서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이번에 15개 국가 산단인데요. 실은 그 비서권의 14개는 한 1년 전부터 공모를 거쳐서 진행되어 왔던 네. 산단이고요. 서울 용인에, 수도권 용인에 선정되게 된 그 국가 산단은 산업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한테 요청을 해서 갑자기 설치가 된 국가 산단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쪽 산단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술과 장비 제재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에서 고급 기술을 이용한
고급 제품의 생산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기술을 다 보자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고도의 기술, 고순도의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국내 생산 역량을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요즘에 그 챗 GPT라고 아십니까? AI 등 뭐 자율주행 각종 센서, 또 AI 반도체 등에서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아시다시피 우리 삼성전자는 메모리 분야는 세계 1위지만 시스템 쪽은 대만의 TSMC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을 하고 삼성전자를 밀어붙여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이번 국가 산단 지정의 특징을 보면 사실 규모도 또 엄청나게 크고 사실 또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했다 이런 점도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지역별로 한번 좀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한선희 실장님 나오셨는데 대전은 이제 그 유성 교촌동 일도의 나노 반도체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강점을 좀 내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후보지로 좀 선정이 된 건가요? 예, 저희 시에서는 민선 8기 들어서 4대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 국방 그리고 그 항공, 우주항공 분야까지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국가 산단에는 그 나노 반도체와 우주 항공 분야를 특화 산업으로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 그 나노 반도체 관련해서 뭐 대전시에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반도체가 좀 취약한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일부 있긴 한데 네. 사실은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대전이 반도체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점 그러냐면 때문에? 뭐 대덕 예, 연구단지 쪽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대덕 연구단지 안에 그 1989년에 그 애트리에서 3메가 D램을 우리나라 최초 개발을 했었고 네. 그게 이제 삼성의 기술이 이전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삼성 같은 그런 기업들이 생겨날 수 있었고 그래서 지금 D램 분야는 전 세계 시장의 거의 70%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유를 하고 있고 또 2004년부터는 저희 시에서도 지원을 했지만 지금 카이스트 안에 있는 나노종합기술원 여기 한 3천억 정도가 투자가 돼서 그렇죠. 전국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실증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제품 양산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 지금 반도체 기업이 한 450개 정도가 현재 입주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반도체 관련된 그 정부 출연기관이 9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저희가 이번에 국가산단 신청에 그 강조를 했고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이번에 선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지역에는 아주 좋은 일이죠. 지금 충청남도에서 이제 유재룡 실장님도 나오셨는데 그 충남은 뭐 2곳이나 됐어요. 사실 천안하고 또 홍성 아주 뭐 일 열심히 하셔갖고 그 성과를 좀 받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떤 좀 강점을 내세워서 이렇게 2곳이나 된 건가요?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후보지는 항공하고 항만 그런 물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후공정, 디스플레이가 집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또 대학이 많은 대학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인력이 풍부하게 또 풍부한 공급할 부분이 수 있고요. 되게 되겠습니다. 홍성 대포 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단지는 작년에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과 건물용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실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보령의 블루수소 플랜트하고 보령 당진의 LNG 기지, 서산의 수소 혼소 터빈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연말에 예산을 확보한 보령 1, 2호기를 활용한 수소 터빈 사업, 네. 그다음에 청정 수소 실증센터, 그다음에 수소 융합 얼라이언스 대학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특화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이제 지역별로 대전과 이제 충남의 그 뭐 강점 그걸 좀 알아봤는데 입지 여건이 좀 궁금해요. 사실 대전 같은 경우 사실 뭐 반도체하고는 관계가 멀어 보이지만 사실 대전이 반도체 도시라고 이제 한선희 실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윤선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그 입지 여건 입지적으로 봤을 때 대전이 나노 뭐 반도체 분야로 좀 이렇게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점이 있나요? 이제 한선희 실장님께서는 반도체가 이 고향은 대전이라는 그렇죠. 말씀에 저도 예. 100% 동의합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그 NIS 애트리가 대전에 있고요. 거기서 많은 기술들이 특허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산단은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노와 반도체, 나노점 반도체죠. 이걸 대전이 주도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일단은 그래요? 예. 대기업은 없더라도 주변 산업 기반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전은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또 대기업이 이렇다 할 대기업이 없어서 그 지역에 정말 나노와 반도체를 육성할 수 있을까 하는 약간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 또 걱정이 있다면 대전은 신곡, 둔곡지구, 그리고 대덕 연구단지, 대덕 테크노밸리 이쪽 지역이 굉장히 산업이 집적화되고 첨단화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네. 그 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상당히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이 있어서 이들 지역 간 연계, 클러스터가 형성될지 잘못 좀 약간 궁금합니다. 다만 이번에 그 GB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서 네. 대전은 가장 큰 걸림돌이 GB가 너무 많이 있어서 개발할 여지가 없다는데요. 이번에 굉장히 많은 면적을 해제할 수 있게 돼서 그래도 성장 모멘텀은 확보한 것 같다. 근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윤서 박사님께서 이제 우려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좀 질문을 드려서 아마 기업 유치 전략 그런 쪽으로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정한용 교수님도 한번 그 산업적 이제 입지 여건에 대해서 한번 평을 좀 해주시죠. 예. 뭐 대전 유성지구는 뭐 잘 아다시피 반도체 자체 공장이나 이런 건 적지만 이 산하격의 그 연계 체계를 갖추는 데는 전국적으로 가장 유리한 곳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연계 구조를 잘 만든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또 천안 산단은 중축장 이전으로 인해서 대규모 가용용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고 또 수도권과 가깝고 그리고 인구 증가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노동력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포 신도시 산단은 충청남도의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고 네. 또 양질의 토지를 또 저희가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충청남도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좀 장점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기업 유치라든지 또는 기업 생태계가 조성이 좀 약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한번 두 분이 좀 말씀을 하시고 이제 두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그분들의 대답도 한번 좀 들어보죠. 그 정부가 이번에 이제 국가산단 후보제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좀 어떤 구체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 실장님 어떤 그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 가장 큰 효과는 저희 지금 대전에 있는 전체 산업단지 면적을 다 합쳐도 300만 평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 선정된 면적이 약 한 160만 평이니까 그동안 수십 년간 우리 시가 확보했던 산단 면적의 거의 뭐 절반보다 더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획기적인 거네요. 네. 면적인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우리 그 대덕 특구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공장 기업 용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네. 많고 그래서 그 제일 큰 어려운 점이었는데 이렇게 큰 산단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지역 내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을 단계적으로 충분한 그 기업 용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수도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어려운 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산단이 부족하다 보니까 온다는 기업이 있어도 충분히 저희가 용지 공급을 못 그랬나요? 했는데 예, 예. 이제는 저희가 이제 수도권 기업 대전의 첨단 기술이나 이런 인프라를 보고 내려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뭐 지금 연구에 의하면 저희 이번 국가산단이 끝나면 완료가 되면 생산 유발 효과가 약 한 6조 2천억 그리고 네. 취업 유발 효과가 한 3만 5천 명 그래서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일자리 늘어난다는 거 사실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점 그거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동안 이제 그 공장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기업들을 그 용지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국가산단 말고 대전시에서 추가적으로 또 산단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그 민선 8기 공약에 500만 평 플러스 알파 면적의 산업용지 공급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이번에 국가산단 외에도 저희가 특구 내외에 그 가용할 수 있는 그 산업용지 부지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확보 파악을 해보니까
총 약 한 700만 평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국가 산단도 착실히 추진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저희가 발굴한 산단을 동시에 추진해서 최대한 저희가 한 3년 안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산단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 충남 쪽 상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재룡 실장님, 그 이번에 선정된 게 이제 충남 같은 경우 이제 종축장 부지였었는데 지역에서는 사실 그동안 좀 개발을 하고 싶어도 좀 어려웠었고 이게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했었고 내포 신도시 이제 활성화 그동안 계속 추진하셨었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되면서 그런 쪽에 아주 계기가 클 것 같은데 어떤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신가요? 우선 천안 종축장 부지는 주민들이 95년도부터 아주 계속적으로 그걸 개발하기를 원했던 곳입니다. 30년 가까이 되네요. 예, 30년 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127만 평을 저희는 온전히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것이고 바로 연접해서 55만 평의 협력 사업단지를 만듭니다. 네. 거기에 또 이제 아산 중포 지역에 148만 평의 산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태가 되는 종축장, 협력산업단지, 연관산업단지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포 부분은 김태흠 지사께서 작년 10월 6일 날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했습니다. 도나 국가의 기조에 맞춰서 저탄소 국가산단으로 조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환항해권 수소 메카로 육성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국가산단을 조성할 때 수부도시인 충남 혁신도시의 인구가 늘게 되기 때문에 자족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큰 발자국을 지금 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의미 있는 발표를 했고 우리 지역에서 이제 세 곳이나 돼서 아주 기대가 큰데 사실 과거 정부에서도 보면 국가산단 같은 경우 이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같은 경우 아직 이제 착공도 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될지 빨리 진행될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한선희 실장님 그 착공까지 남은 절차가 좀 많이 복잡한가요? 예, 이제 출발입니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출발이고, 근데 앞으로 절차가 이 산단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장기간 네. 소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2월까지 산단 이 시행을 누가 할 건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네. 사업 시행자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행자가 이제 산단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되고 또 많은 면적이 거의 저희 같은 경우 거의 한 80%가 현재 그린벨트에 해당이 그렇죠. 되기 예,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를 또 해야 되는 절차 그리고 산업단지 계획을 산업부로부터 최종 국토로부터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들이 남아 있고 그게 끝나면 이제 실제 이 보상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한 2030년 정도에는 그 공급이 가능, 이제 완공이 돼서 네. 공급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마침 이번에 산업부에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그 공모하고 네. 선정하는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이 산업부 특화단지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예타가 면제되거나 신속 예타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만약에 되면 또 되면. 절차가 한 1년이나 2년 정도가 단축이 돼서 잘 저희가 되면 2028년도에는 산업 단지 공급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아주 뭐 복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제였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국가산단 발표하면서 그런 걸 상당히 좀 간소화해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그런 절차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회의에서도 담당 장관께서도 범정부 지원 그 TF를 구성해서 그 절차의 부분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발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 기대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 대전시에서도 신속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대전 국가산단 같은 경우 이제 뭐 나노, 반도체 또 우주 뭐 그런 쪽을 내세우셨었는데 대략적으로 한번 개발 방향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는 이제 특히 이제 나노 반도체 특화 단지 그리고 거기에 우주 항공까지 포함해서 개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정 박사님께서 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기업도 물론 저희가 유치를 합니다만은 저희 대전시가 생각하는 이 반도체 특화 단지는 저희 지역에 있는 카이스트, 그다음에 에트리와 같은 출연연, 이 다 관련 그 반도체 관련 그런 출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를 잘 활용을 해서 저희 대전을 반도체 연구의 허브로 만들고 또 반도체의 그 소부장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네. 그 대기업들은 모든 장비나 기술을 갖고 있지만 소부장 기업들은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게 많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런 실증 생산을 지원하는 그런 단지로 저희가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산업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한국형 아이맥을 비수도권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네.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저희 시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산업부에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아이맥을 대전에 유치를 해서 굉장히 큰 그 종합 연구소입니다. 반도체 네. 쉽게 말하면 종합 연구소를 유치를 해서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연구를 저희 카이스트라든가 출연전이 같이 연구를 하고 또 이와 관련된 그런 그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실증 지원을 해서 이런 실증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을 또 대전에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저희가 갖고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분야에서는 인력입니다. 이 전문 인력을 잘 공급을 해줘야 그 관련 기업들이 이 반도체 관련 사업들을 잘 영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단지 안에 보면 반도체 교육 캠퍼스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굉장히 육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반도체 설계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매출이 높은 반도체 설계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또 저희가 그 팹리스 파크도 조성하고 그래서 저희 가 생각하는 반도체 특화 단지는 단순히 공장들이 들어와서 생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교육과 인력 양성과 실증 연구를 같이 하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특화 단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 유재룡 실장님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는 한선희 실장께서 좀 설명을 하셨는데 그 충청남도 이제 천안, 홍성 그쪽 국가산단 개발 방향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천안 국가산단은 그 전체가 국가 땅입니다. 국가 땅이다 보니까 토지 보상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게 종축장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래서 다른 데보다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종축장 이전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국가와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진다면 바로 또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안 국가산단은 71%가 산업용지입니다. 나머지 29%도 임야하고 도로입니다. 오로지 그 앵커 기업이 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이 입주를 한다면 옆쪽에 협력 산업단지 55만 평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는 약 110개, 반도체는 25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산재돼 있어서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앵커 기업과 협력 기업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포 신도시의 신산업 국가단지는 고탄소 산업이 우리 도가 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저탄소 중심의 홍성 국가산단을 하고 알리백 산단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중립,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또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UAM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UAM은 이제 부품 산업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산, 홍성, 예산, 아산, 천안을 이어지는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선희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그 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이제 사업비가 이제 부담이 될 텐데 그 대전 국가 산단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제 3조 한 4천억 원 정도로 좀 추산이 되고 있죠. 예. 그 중에서 이번에 공모할 때 대전시가 40% 정도를 부담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40%면 1조 원이 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단체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예. 그 일부 언론에서 그거에 대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요거는 조금 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에 드는 비용은 그 사업 시행사라든가 사업 시행사 외에 이제 좀 그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나 지방 정부에 소속된 그 공사 공단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되는
투입되는 투자비는 초기에 이제 그 자금이 많이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는 하지만 이건 나중에 산업단지가 다 분양이 되면 다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3조 5천억 정도 저희가 들어가는데 40%면 1조 원이 넘죠. 만약에 1조 원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산업단지가 다 개발이 돼서 공급이 되고 분양이 되면 다 회수돼 가지고 저희 재정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 40%라는 돈이 다 쓰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다는 네.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40%라 정도 저희가 이렇게 높게 조금 지난번 산단 그 입주 심사 때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 정부나 지방 공사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몇 퍼센트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는 걸 문의를 했는데 저희가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는 저희 시장님이라든지 도시공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네. 차원에서 최대 40%까지 저희가 지원을 가능하다. 이렇게 초기에 나중에 이제 회수는 되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실제 이제 사업 시행사가 정해지면 이제 사업 설계를 하면서 저희 이제 지방 정부의 지원금이 이제 결정이 될 건데 보통 뭐 한 10%에서 많으면 20%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게 보통이고요. 실제 저희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대덕 특구에 간평동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그때도 저희 시가 약 한 100억 정도를 출자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서 100억보다 더 많은 돈이 회수가 됐고 이 돈들이 전부 그 기업 투자라든지 그런데 저희가 사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시 재정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는 거고 또 이제 사업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또 빨리 그렇습니다. 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의지의 예, 표명이래 예.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이제 정환용 교수님하고 정윤수 박사님이 이제 기업 유치 쪽이나 이제 좀 입지 쪽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정환용 교수님 한번 대전 쪽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그 산업이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다른 그 국가 산단하고 기업 유치가 과연 좀 어떻게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려의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사실 대전은 거대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용인 산단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용인 산단은 기존 그 기흥이라든지 화성, 평택 그리고 이천 이런 데와 연결을 해가지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고요. 네. 여기에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구상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대전광역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한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차별화를 한다고 그러면 좀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네. 다만 저는 여기서 정부에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것도 수도권에 몰아주는 거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건 지방에 대한 그 역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방에서 좀 그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부 입장은 반도체의 경쟁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고 하는 원칙에 의배되는 상당한 침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 급부로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을 각 지자체에서는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각 산단에서 예상하고 있는 산업들은 대전도 마찬가지고 충청남도도 마찬가지고 둘 다 현재 잘 나가는 산업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고 모두가 하고 싶은 산업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한선희 실장님 아까 이제 국가산단의 취지가 뭐 단연 이제 단지 뭐 그 기업 유치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새로운 기업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인구도 좀 늘고 일자리도 늘고 그런 걸 분명히 이제 가시적인 효과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그 정 교수님께서 이제 기업 유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은 갖고 계시겠죠? 어떻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국가산단의 개발 방향에서도 뭐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인의 수도권에 그 굉장히 큰 규모의 그렇죠. 그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 대전시뿐이 아니고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모든 지방 정부들은 굉장히 큰 걱정을 좀 하고 네. 있습니다. 너무 많이 그쪽에 투자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름대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전략을 찾고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전시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 출연연 9개의 연구기관이 반도체와 관련된 연구 인력들이 있다는 거하고 저희 대전에 있는 15개 대학에서 이 반도체 관련 인력을 계속 지금 공급을 해주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이런 강점을 저희가 앞으로 유치할 기업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계획이고 네. 또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반도체 산단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저 지역에 있는 카이스트라든지 충남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학들과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MOU를 다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저희가 매년 수백억 정도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연구 쪽에 저희가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형 아이맥 이걸 꼭 좀 대전에 유치를 해서 네. 이 한국 아이맥이 오면 어쨌거나 대기업도 물론 많이 와서 같이 실증 지원을 참여를 하지만 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말씀이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정말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대전 이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전력과 용수입니다. 네. 굉장히 전력과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대청호가 있는데 전국에서 세 그렇죠. 번째로 큰 대청호인데 여기에 저희 대전시가 지분을 30%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옛날 처음 그 건축할 때. 그래서 저희가 상당한 지분이 있고 이 물값도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한 20% 50%밖에 안 답니다. 네. 톤당 한 170원, 딴 데 가면 500원, 800원인데 저희는 170원이면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전력도 충남 여기 뭐 실장님 계시지만 충남의 그 많은 그 발전소에서 저희가 전력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하려는 게 뭐냐면 저희가 모든 산단에는 앞으로 이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산단 내에서 쓰는 그런 전기는 그 산단 안에서 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자금률을 100% 높이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비상시가 발생했을 때 전력이 끊어지면 이 산단 전체가 멈춥니다. 네. 그 문제를 저희가 해소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걸 저희가 강조해서 수도권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장점 말씀하셨고 지금 인력 양성 부분까지도 벌써 이제 착수를 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 정윤선 박사님 이제 충남 쪽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아까 이제 대전 쪽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충남은 어떻습니까? 괜찮은 건가요? 이제 전국의 산업입지 심사를 매 분기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산업용지 수요가 많은 지역은 충남의 천안 아산 그리고 충북의 청주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뭐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작용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 또 지금 현재 홍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동유토 이런 대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서 산업 집적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그리고 또 홍성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영동포역까지 KTX 서해 고속전철이 개통되기 때문에 네. 수도권과의 거리가 50분에 도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준수도권이라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인프라 그리고 또 산업 기반이 상당히 탄탄하고요. 또 이쪽 지역은 업종 선정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아까 우리 정한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40만 평이란 거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흥하고 평택까지 그까지 합치면은 사실상 반도체는 수도권에서 전개가 다 된다라고 보시는 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비수도권에서는 반도체를 가지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활용한 2차 산업, 뭐 예를 들면 UAM, 미래차, 전기차, 수소 이렇게 어플라이드된 즉 고급 기술을 가지고 새로 2차로 확장된 그런 산업을 하는 것이 역할 분담도 많고 서로 시너지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충남 홍성과 천안의 그 산업단지의 특화업종은 상당히 잘 선정했다. 네. 그리고 K 반도체 즉 용인이나 평택의 수도권의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천안이나 저기 홍성의 산업은 따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종주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의도 1.5 면적인데요. 저 끝이 지평선이 광활하게 보이는 초원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게 수도권에 인접한 넓은 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예.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 토지 매입한 데만 4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삼성전자가 하지 않고 국가가 대신해 주겠다는 게 이번에 국가 산단 K 실리콘 힐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아까 우 시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 자체가 필요 없는 국유지입니다. 네. 또 아시다시피 바로 KTX 전철역이 바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지역이 반도체를 제외한 반도체로 어플라이드된 응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최적지다. 뭐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특화 산업이라는 게 다른 시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 수소 미래차 같은 경우는 광주나 대구 쪽도 이제 그쪽을 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유재룡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 기업 유치나 그런 쪽에서 차별화 전략은 어떤 식으로 내세울 건가요? 저희는 이제 기왕에 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반도체도 일반적인 반도체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자동차용 반도체가 상당히 앞으로 곽광을 받고 네. 있습니다. 또 반도체 후공정은 우리 충남이 가장 발전돼 있는 곳입니다. 또 전력용 반도체 또한 많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4월이 되면은 7,500억 규모의 자동차용 반도체 예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독일의 인피니언사와 해서 전력용 반도체 부분을 지금 협력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후공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충남이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선 한선희 실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충남은 풍부한 전력이 있습니다. 우리 도가 활용하는 부분의 228%를 전력이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용수 공급이 용이합니다. 또한 수도권과 연접돼 있기 때문에 인력이 확보가 좋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지사께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계약학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특성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특성 있는 인력을 계속 양성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그 실장님 그 전국에 이제 국가 산단이 15곳이 이번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서 이제 일부에서 예측하는 게 천안 종축장이 이제 다 국가 부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쪽에 종축장이 전남 한평으로 좀 이전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만 조금 앞당긴다면 천안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착공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종축장 이전 좀 이렇게 앞당길 수가 있나요? 27년까지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실행 시기가 한 2년 정도로 좀 넓게 잡혀 있습니다. 네. 국가와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을 줄이면은 26년에 착공할 수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가와 협력을 해서 빠른 시일에 이루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튼 뭐 천안이 빠르면 25년에 착공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그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많은 여러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국가 산단 조성이 좀 어떻게 하면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좀 빨리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정원영 교수님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분명은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저께 22일 국회 재정위원회에서 소위 K칩스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조세 특례 세 공제율을 높여주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 전력 기술에 대해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그 기업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큽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요. 더군다나 더 희망적인 거는 대전 충남의 산업단지가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이 있는데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 요게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속도전이 있는데 속도전에서 그린벨트하고 예비 타당성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해야 되는 15개의 산단의 공통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 지원이 상당 부분 있고 할 텐데 다만 빨리 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이와 관련된 타당성 확보를 위한 자료를 미리부터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까 사회자님이나 다른 박사님들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기업 유치고요. 이제
그릇을 만드는 건 참 사실 쉽습니다. 네. 근데 그릇에 무엇을 넣을 건가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에 무엇을 넣을 건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릇에 맞는 그릇을 들어오는 업종에 맞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희 실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부와 지자체의 이제 협력이 좀 이번 사업은 특히 좀 필수적일 것 같아요. 또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제 토지 보상 과정에서 또 반발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난관은 예측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야지 차질 없이 좀 조성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부에서 국가산단 지정하면서 대통령과 우리 국토부 장관님이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속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고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가동을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하겠다. 저희 지방 정부에서도 이와 연계를 해서 인허가 보상, 뭐 필요하다면 공공지원금 지원 확대 이런 모든 그 수단을 다 강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거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저희 관련 부서들이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부서들과 이런 행정 절차를 완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 TF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의 반도체 특화단지가 만약에 저희가 잘 유치해 온다면 한 1, 2년 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속전속결 뭐 너무 좀 빨리 속도만 좀 강조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내실도 좀 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윤선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같은 얘기를 반복일 수 있는데요. 지금 경남에 있는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작년에 분양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입주한 업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비수도권에 공장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 분공장이 왔고요. 1차, 2차 협력업체들이 오고 근로자들이 쭉 오니까 금방 그 산업도시가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왜 SK 하이닉스가 왜 굳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으로 오지 않고 수도권에 왔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옛날에는 job follows people이었다면 지금 반대입니다. pillows job follow job이어서요. 아무리 국가산단을 타이틀을 걸고 간판을 걸어도 빈 국가산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현재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예. 그렇고요. 또 과거에 지금 아다시피 구미 국가산단이나 창원 국가산단도 주요 대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이전을 해서 공동화되고 있고 네. 또 노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간판을 거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고 출발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상품을 팔아서 어떤 고객을 모집할지 그런 아이디어 없이 그냥 간판만 거는 건 말 그대로 굉장히 간판 건 다음에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력 상품, 나 이 상품은 정말 잘 팔리겠다라는 상품을 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네. 간판을 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 유재룡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시민들의 도민들의 이제 기대감은 한껏 좀 부풀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내실 있게 조성하냐 그 부분이 좀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구상을 좀 갖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조성 부분입니다. 예컨대 전력을 끌어가는데도 약 4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최대한 당기고 그리고 대기업은 바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4년, 5년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4년, 5년을 기다린다면은 그 뒤에는 벌써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노력을 한다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거고 그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배후 도시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그들이 살 수 있는 정주 여건 그런 부분까지 전부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할 수 있다고 보고 세계 유수의 대기업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부터 자꾸 이제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고 하고 작년부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국가산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미리 준비하셨어요? 저희 성안 지역은 특히나 성안 지역은 오래된 수건 사업이고 또 내포 지역은 지금 미래 첨단 산업 단지가 있는데 작습니다. 네. 그리고 수부 도시로서 그 자족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이 산단이 필요합니다. 네. 또 산단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준비를 한 부분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 이제 뭐 전망도 그렇고 종축장의 그 입지적 여건도 좋고 미리 준비하신 측면 때문에
아마 가장 빨리 좀 착공하는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토론 관련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그 신규 국가산단 조성 아주 뭐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전기가 마련됐다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영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 대전과 충남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그 신규 국가산단의 조성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자립기관을 갖추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각 시도의 다른 산단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치밀한 그 유치 성공 전략을 짜고 또 행정과 시민이 힘을 합쳐서 나간다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전문가들도 힘을 합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의 파이팅을 기대합니다. 뭐 조성 과정에서 교수님도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한선희 실장님도 뭐 기대하는 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좀 하겠다 못하신 말씀 있으면 추가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대전시 생긴 일에 가장 큰 국가산단을 저희가 만드는 그런 기회가 왔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아까 개발 방향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기업만 이렇게 생산 공장만 저희가 유치하는 그런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네. 지금 아까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전 세계 70%를 시장 점유하고 있지만 실제 차세대 이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은 사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4%도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죠. 위기입니다. 근데 그런 반도체들은 앞으로 많은 연구와 전문 인력 이런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걸 저희 대전이 앞으로 만들 이 반도체 특화단지에서 같이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고 그래서 앞으로 산업부의 여러 한국형 아이맥이라든지 이런 국가 지원 사업들도 많이 받아와서 꼭 성공하는 그런 국가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유재룡 실장님도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몇 번 말씀하셨는데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선견지명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어떻게 조성하실지 아니면 조성에 좀 기대하는 점 어떤 점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우리 도하고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베이밸리 사업입니다. 네. 상완 종축장과 홍성 내포는 그 베이밸리의 아주 정점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첨단 산업이 와서 그 양 지역을 이끌고 또 이제 경기도와 우리는 수소의 거점 지역이고 자동차 부품의 거점 지역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도화되고 첨단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산업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중앙부처와 그 어려운 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이걸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선정 과정에서 뭐 실국장급 장관님을 많은 횟수를 만나면서 어려운 난제들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정윤선 박사님도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한번 해주시죠. 예. 문재인 정부 때는 9개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무려 14개나 지정을 해서요. 국가가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국가산단을 지원해 줬고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이 산단을 활용을 해서 국가 비용으로 모두 다 산단을 땅을 매입하고 조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산업을 또 어떤 방식으로 특화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상점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상점은 정부가 내줬으니 거기서 만들 물건 그리고 팔 물건을 어떤 컨텐츠로 어떤 고객한테 팔지 그런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대박나는 상점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네 분 모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국가산단 조성을 계기로 이제 지역의 첨단 산업 거점이 조성되고 또 연계 사업과 시너지를 내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의 모범 사례가 탄생하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